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제목을 인종이야기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인종이야기. 자, 제목은 이제 이렇게 잡고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은 보통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소위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를 잘 연구하셔야 돼요. 개. 제가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대로 키우지 못했지만 한 20마리, 30마리 정도 각종 다양한 개를 제가 다 몇 달씩 다 키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왜 다양하게 생겼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동물이나 식물의 품종 개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쓰인 품종 개량 방법은 사람이 원하는 형질을 지닌 생물 간의 자손을 얻어, 예를 들어 개가 키가 큰 이런 개를 만들고 싶어요. 귀가 이렇게 늘어진 개를 만들고 싶어요. 털이 이렇게 곱슬곱슬한 그런 개를 만들고 싶어요. 또 치와와처럼 이렇게 조그만 개를 만들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인 버나드처럼 사람보다 더 큰 이런 개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형질을 가진 그런 것들, 지금 사람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들, 딸이 좀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키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원하는 형질을 지닌 생물 간의 자손을 얻어서 이들 가운데서 일부만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들 가운데 이들 사이에 자손을 얻으면 한 대, 두 대, 세 대 넘어가면 그럼 내가 원하는 다리가 긴 개도 나오고 털이 곱슬곱슬한 개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치와와도 나오고 세인버너 이 엄청난 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가장 우리 주변에 많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개는 종류나 아니면 품종이 매우 다양해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하여튼 많은 종류의 개를 알고 있어요. 개 그림을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심심하면 제가 우리 학교 앞에 홈플러스에 가면 이 애견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거기 가서 무슨 개가 있나 이렇게 늘 보거든요. 그래서 그레이트데인이라고 커다란 개도 있고 세인 버나드, 이건 더 큰 개예요. 이 스위스 산맥 이런 데서 사는. 그 다음에 마스티프는 이렇게 불독처럼 되게 큰 그런 개. 무게가 얼마나 90kg가 나가요. 90kg. 이런 큰 개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복사견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커지면 한 90kg 됩니다. 반면에 치와와 같이 1kg 정도 되는 이런 작은 개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털이 긴 거, 털이 짧은 거, 코가 긴 거, 코가 뭉툭한 거, 다리가 긴 거, 다리가 짧은 거. 그렇죠? 개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생김새와 크기 등은 달라도 이게 개냐 아니냐 뭘 보면 아냐? 염색체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염색체. 개는 염색체가 딱 7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색체가 78개 딱 돼 있는 건 개예요. 이게 1kg짜리든 90kg짜리든 다리가 길든 다리가 짧든 개예요. 아니면 개과에 속한 거예요. 개과에 속한 거. 사람은 40 몇 개요? 6개. 원숭이는 48개. 그래서 개하고 사람하고 원숭이는 종류가 아예 처음부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품종 개량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개를 만들어 왔어요. 개만 아니에요. 청양고추 이런 거 매운 거, 그렇죠? 다 품종 개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건 매운 거, 어떤 사람 매운 거 아니고 그냥 크기만 하고 고추장 찍어서 먹으면 맛있는 거 등등해서 다 고추도 개량해오고 다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개량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빨간색 원하면 빨간색 고추만 만들고 어떤 사람 녹색 고추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개들을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이제 정착함에 따라 개들도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지역별 품종도 서로 다르게 된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사람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개 품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는 크게 지역별로 세 품종이 있어요. 세 품종. 하나는 북방 타입 개가 있고,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그림이 제가 이건 나눠주지 않았지만 이건 있어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때문에, 북방 타입개는 맨 위에 있는 게 이게 북방 타입개예요. 그 다음에 남방 타입개가 있어요. 이렇게 홀쭉하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요 남방 타입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 타입개가 요 세 종류, 이 세 품종의 이런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 타입의 북방견은 북유럽의 스피츠 품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북방 타입의 개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거 아시죠? 개 이렇게 회색으로 있는데 눈이 파란 개 아시죠?
그게 시베리안 허스키. 이게 북방 타입의 개예요. 북방 타입의 개. 그래서 이런 종류의 개들은 추운 기후 때문에 중간 길이에 직모를 하고 있어요. 진돗개, 풍산개, 시베리안 허스키, 그 다음에 독일산 스피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속합니다. 남방 타입 개는 어디에 사는 거냐?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정착한 개예요. 골격이 가늘고 길고 섬세하기 때문에 아주 날렵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꼭 갖고 싶어하는 그레이하운드라는 이런 개가 있거든요. 그레이하운드 중에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요만한 게 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아서 갖고 싶은데 제 아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못 갖고 있는 개가 이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예요. 이 그레이하운드 여기 보시죠, 이거 그레이하운드. 그레이하운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설득해 주시면 제가 저희 집에 그레이하운드,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를 이제 키우면 저희 집에 방문하시면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레이하운드, 이런 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라시안 타입은 뭐가 있냐? 알타이 산맥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 그런 품종이에요. 가슴이 두툼하고 폭이 넓고 이렇게 돼서 이런 종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불독. 저희 집 아이들은 전통적으로 보스턴 테리어라는 그런 개만 이제 많이 키웠는데 이렇게 하여튼 불독 아시죠, 여러분? 불독, 하는 거 불독. 이런 불독 타입의 개가 세인트 버나드, 도베르만 핀처 이런 개들이 이게 이제 유라시안 타입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개는 원래 종이 하나입니다. 이 종이 하나인데 세 개의 품종이 나와요. 이 세 개의 품종에서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약 1000종류, 2000, 개 종류 엄청나게 많아요. 2000종류, 3000종류의 이런 다양한 그런 개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이제 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사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사람도 크게 유라시아, 아프리카, 아시아에 사는 품종이 있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백인종, 그 다음에 흑인종, 황인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도 세 품종, 사람도 세 품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종이란 말 자체는 잘못된 말이에요. 인종이란 말은 사실 우리가 피부색, 눈 모양, 머리카락 등의 육체적 그런 특성이 구별되는 사람들의 그룹을 보통 인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엔 인종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 이후에 진화론이 이제 이 땅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뭐 예를 들어 백인은 흑인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든 게 황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구워서 흑인이 되고 뭐 조금 덜 구워서 백인이 되고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나누는 그런 의미로 더 많이 이렇게 진화가 된 건 백인, 중간이 황인, 진화가 아주 안 된 게 흑인,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그걸 레이스라고 하는 말을 인종이란 그런 말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종이란 말은 잘못 생각하면 마치 세 종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개에 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라고 하는 한 종에 세 가지 주의 품종이 있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한 인종에 세 가지 품종이 있는 거예요. 흑인, 백인, 그 다음에 황인이라고 하는 그런 품종이 있어요. 이 세 품종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가서 보니까 성경에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 우리 한국 민족이든 아니면 중국 민족이든 미국 사람이든 뭐 영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 다 할 거 없이 다 한 피에서 만드셔서 이 땅에 골고루 이제 분포가 돼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 이제 질문하거나 이런 거 볼 때 어떨 땐 참 우리가 지혜롭다고 이제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유전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 대에 걸쳐서 우성형질을 개발하면 자기가 원하는 품종의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귀가 늘어진 걸 하려면 귀 늘어진 개들만 계속해서 교배하면 몇 대가 지나면 귀가 늘어진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하면서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그 말씀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라고 한 한 부모에게서 모든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가장 인정을 하는 그런 잡지가 네이처라고 하는 그런 잡지예요. 네이처. 그래서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의 뭐 가장 큰 뭐 로망이라 그럴까 이런 거는 네이처나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무언가 하나를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업적은 그걸 다 끝날 정도로 유명한 게 그게 네이처나 사이언스지예요. 그래서 1987년 네이처지에 어떤 논문이 실렸냐? 여성들에게만 계속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연구한 결과 모든 여성이 다 한 여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또 1995년 네이처지엔 또 어떤 게 실렸냐? 남성에만 존재하는 Y 염색체를 연구해 보니 모든 남자도 다 한 남자에게서 나왔다 하는 것이 이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는 유명한 그런 잡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한 부부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한 쌍의 부부로부터 어떻게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느냐. 지금 그게 이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부모의 유전자가 서로 교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브에게 있던 것, 그 다음에 아담에게 있던 것, 이 안에 유전자가 서로 교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정자와 난자 등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 때 유전 정보 자체가 그 안에서 이제 교환이 일어나 그 자체가 엄청나게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쯤에 생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노아의 가족 그 8명, 그 중에 노아와 그의 아내에게서는 더 이상 자손이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셈과 함과 야벳,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사람과 그 며느리들, 이 세 며느리들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 존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면서 언어가 혼잡되며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이방인들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소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4대 문명이 형성이 됐어요. 중국, 이집트, 그 다음에 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인도. 이게 지금 세계 4대 문명이 바벨탑 사건 이때 형성이 되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단기도 내가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올해가 4348년 노아의 홍수 바로 이후부터 단군이라고 한 사람이 이 땅에까지 와서 이런 단군 기원도 만들게 된 그런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이제 역사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전 정보의 교환이 폭넓게 일어나지 않게 됨에 따라 예를 들어 인도 사는 사람끼리만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집트 사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할 수밖에 없고 중국으로 간 사람 중국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인자들, 그 안에 우성인 그런 인자들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이 짐승이나 이런 어떤 식물의 품종을 개량할 때 사람은 그걸 인위적으로 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서 멀리 서로 다른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지역 사람들 안에서만 발견되는 우성인자가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첫째 문화적 선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한 사람의 문화가 종족 계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돼 여러 지역으로 흩어나가면서 자연적으로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경우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각각의 그룹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성인자는 더욱 강하게 되고 열성인자는 더욱 약하게 되고 한 대, 두 대, 세 대, 몇 대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요소만 극대화되는 그런 현상이 몇 대, 한 100년, 200년 지나게 되면 자연히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짐승이나 아니면 식물의 품종을 개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여러 품종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캐나다에 갔습니다. 캐나다에 갔는데 흑인이 이제 거기 가서 처음으로 이제 흑인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캐나다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캐나다나 미국에 사는 흑인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여기 사는 흑인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원래는 다 아프리카에서 왔잖아요. 200년쯤 지난 상태에서 지금 흑인들이 거기 땅에 정착하고 200년이 지난 상태에서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미국 땅,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그 흑인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하고, 거기 추장 아들이니 뭐 이게 다 왔어요. 영연방 장학금 받고 그러고 공부하러 왔는데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쭉쭉 금도 이렇게 긋고 이러고 칼로 긋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쭉쭉 거서 추장 아들이라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제가 미국 가서 이제 뭐 이민도 가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의 아이들이 있고 또 미국에 이민 가서 자란 한국 사람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20년, 30년 지나면 골격이 달라요. 거기 우유 먹고 뭐 이렇게 자란 그 아이들하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 골격이 많이 달라요.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하고 지금 아이들은 골격 자체가 다릅니다. 먹고 자란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지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품종이 하나가 또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연구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2015년 4월 10일자 조선일보 뉴스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평균 키가 가장 크다. 평균 키가 남자는 184, 여자는 17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균 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200년 전에는 키가 다 작았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뭐라고 써있냐. 네덜란드에서는 통계를 가서 보니까 키가 큰 사람이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평균 키가 더 커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키 작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했는데 아기를 낳는데 보면 키 큰 사람이 아기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200년이 지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키가 큰 그런 나라가 됐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뭐냐? 우유라는 거예요. 낙농업이 네덜란드에서 가장 발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키 큰 사람이 아기도 많이 낳고 거기다 우유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크다. 이게 바로 며칠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또 하나 고립된 인구 집단 예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전체 인구 집단 아니면 짐승의 집단은 다양한 특성을 집단 내에 이제 가지고 있어요. 유전적 특성을. 근데 이 집단에서 소수가 고립된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이 새로운 그룹은 전체 집단에 비해 매우 적은 유전적 특징만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 결과 많은 세대가 흐른 뒤 그 지역에는 원래의 집단과는 유전적 특징이 많이 다른 그런 종족이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디안 보세요. 인디안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황인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으로 넘어가서 하여튼 거기 가서 지금 2000년이고 3000년이고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가서 보면 같은 황인종인데 완전히 생긴 모습이 다른 그런 사람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고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저런 자연선택, 문화적 선호, 고립된 인구 집단 이런 것들이 조합되면서 여러 세대를 지나면 자연히 지금과 같이 여러 나라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생물학, 멘델의 유전의 법칙 아시죠? 그걸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또 발간된 네이처지에 논문이 실렸어요. 과학자들은 유럽,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등 4지역에 사는 270명의 DNA 지도를 작성하면서 잃어버렸거나 중복되어 있는 DNA 그 부분들을 조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숨겨놓은 사실이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4지역에서 4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추출해갖고 그래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보니까 4그룹이 아니라는 거야. 딱 3그룹으로 나뉘더라. 하나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 그룹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유럽 사람 하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 하나 이렇게 3그룹으로 정확하게 사람이 나눠진다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이 세계 조상 그룹이다. 그렇게 이제 그 논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3그룹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이지리아 아시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일본하고 중국 이렇게 지금 3그룹으로 나뉜다. 다시 말씀드려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유래했다는 창세기 9장에서 11장에 기록된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셈은 지금의 어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중동과 그 다음에 여기 한국, 중국 이런 사람들의 그런 조상이 됐고 야벳은 유럽 사람들의 그런 조상이 되고 함은 아프리카 이쪽 계통의 조상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과 지금 발견되는 그런 DNA 이런 모든 그 자료들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마지막 하나 뭐냐? 이같이 형성된 사람의 3그룹과
개 세 그룹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개도 세 그룹이 있다 그랬죠? 북방 그룹, 남방 그룹, 그 다음에 유럽 그룹. 그렇죠? 사람도 북방 그룹, 남방 그룹, 예, 여기 유럽 그룹. 그런데 개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개는 품종을 많이 개량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품종 개량하는 그런 국가 있어요? 우리 귀 좀 크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귀만 늘리고, 예, 그런 나라 없잖아요. 개는 그렇게 얼마나 많이 했어요, 개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털이 곱슬곱슬한 거, 작은 거, 큰 거, 뭐, 키만 껑충 큰 거 등등 해서 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품종을 많이 개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천 종류가 있는 거고,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렇죠? 예,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그 그룹의 그런 결혼이라든 이런 거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품종이 이렇게 발전해 나왔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 세 그룹에서 시작한 건 개나 사람이 똑같지만 사람은 지금 봤을 때 그렇게 품종이 많지 않다.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지금처럼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도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도 똑같이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됐다.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과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을 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노아의 세 아들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함은 그때부터 흑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야벳은 그때부터 백인이고, 셈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생겼냐? 그랬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어요. 다 같이 같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나왔으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걸 아시려면 흑인, 백인, 황인 해서 결혼을 10대, 20대만 같이 혼합을 해서 결혼을 하면 그러면 남자,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 그 다음에 노아의 며느리들, 그 사람하고 비슷할 거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 또 유럽, 아시아 이렇게 해서 또 나눠 놓으면 지금처럼 또 사람이 코가 큰 사람, 얼굴이 검은 사람, 이런 사람이 또 1000년 이렇게 지나가면 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런 방식으로 소위 우리가 인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의 사람의 품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